순환신경망은 순차적인 시간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순환신경망은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합니다. 먼저 이전 문맥 벡터 HT-1과 현재 입력 벡터인 XT를 조합하여 새로운 문맥 벡터 HT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H7 같은 경우에는 X7과 H6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H7 문맥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HT에는 1부터 T까지의 입력 정보들을 조합해서 담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입력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초기에 입력된 정보들이 희미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1번 입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입력 정보들이 1번 정보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 기억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입력 간의 정보를 결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1번이라는 입력 정보와 7번이라는 입력 정보가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 기억을 잘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망각하고 중요한 정보는 비교적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방법으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죠. 순환신경망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기울기 소실과 기울기 폭주가 있습니다. 기울기 소실은 영어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고 기울기 폭주는 영어로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간축에 대해서, 즉 특히 WHH라는 가중치에 대해서 경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HH에 대해서 경사도를 구할 때는 합성 미분을 통해서 미분값을 계속 곱해 나가면서 경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합성 미분을 배웠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합성 미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F'GHX 곱하기 G'HX 곱하기 H'X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성 미분을 한다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곱셈이 계속적으로 곱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 RNN 모델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경사도를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요 WHH라는 그 경사도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뭔가 곱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뭔가 한번 곱해지고, 여기서도 한번 곱해지고, 한번 곱해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곱셈 연산이 일어난다. 특히 WHH라는 행렬에 대해서 곱셈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식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HH를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WHH의 미분값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WHH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계속적으로 곱하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을 계속적으로 곱하다 보면은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타임 정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요 WHH에 대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 초기 정보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WHH의 크기가 절대값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 이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곱하게 되면은 값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를 10번만 곱해도 1024가 되고 20번을 곱하게 되면은 1024 곱하기 1024 해서 100만이 넘어가게 되죠. 만약에 2를 100번 곱하면은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가 되거나 거의 무한대처럼 발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기울기 폭주 혹은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입출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에 이럴 때는 그 RNN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소실 혹은 기울기 폭주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되고 따라서 긴 입력에 대해서 학습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RNN 그 구조를 개선한 여러 가지 구조가 제안되었습니다. RNN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구조 중 대표적인 구조가 LSTM, Long Short Term Memory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는 아까 언급한 사람이 중요한 정보는 오래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망각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억한다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착안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지 혹은 망각할지라는 개념을 게이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기억을 하도록 이렇게 기능을 부여를 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기억할지 혹은 망각할지 이렇게 역할이 특징이 있게 됩니다. 먼저 선별 기억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RNN은 매 순간순간 입력을 하면은 매 순간순간 문맥과 조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여기 그 이전 히든 그 문맥 벡터와 현재 입력 벡터를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도 이전 문맥 벡터와 현재 입력 벡터를 계속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선별 기억 능력이 있는 LSTM 같은 경우에는 다급해진이라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해당 정보를 문맥에다 저장을 하고 길동은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문맥 정보에다가 저장을 하고 근데 만약에 어제 저녁 11시 경에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은 문맥 정보에다가 저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기억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기억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문맥 정보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다급해진, 요 길이가 긴 경우에는 원래 RNN 같은 경우에는 이 다급해진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덮어 씌워지면서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LSTM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문맥 정보에 저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다급해진도 계속적으로 문맥 정보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게이트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예시를 들었지만은 실제 그 LSTM에 있는 게이트는 그 정도를 0에서 1 사이 실수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일부만 중요하다, 조금 중요하다, 아니면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LSTM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TM에서는 문맥 정보를 저장을 하는 은닉 상태 HT가 있고 그리고 셀 상태 CT가 추가되었습니다. 은닉 상태 H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문맥 정보를 나타내는 벡터이고 반대로 셀 상태 CT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들을 기억하는 장기 기억 역할을 담당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CT는 중요한 정보들을 장기적으로 저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벡터는 다음 스텝에서 HT 플러스 1 이것을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 CT라는 것이 HT 플러스 1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LSTM 유닛에서 결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벡터는 HT 벡터이고, 이것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거나 혹은 문장을 분류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서 여기에 있었던 이렇게 각각의 단어들을 예측을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HT라는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LSTM 셀에는 세 가지의 게이트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개의 게이트는 현재 입력값과 이전 문맥 벡터를 결합을 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XT, 현재 입력값인 XT, 그리고 이전 문맥 벡터인 HT-1을 사용을 해서 게이트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함수에 대해 첫 번째로 망각 게이트, 영어로는 forget gate라고 하는데, 이 망각 게이트는 현재 시점에서 장기 기억을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전 시점의 장기 기억을 얼마나 망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input gate라고 하는데, 장기 기억에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저장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맥 벡터 HT를 계산을 할 때 장기 기억 정보를 얼마나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세 가지 게이트를 계산을 하고 나서 새로운 기억 정보, 요 C 틸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기억 정보는 이전 문맥 정보와 현재 입력 정보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장기 기억 정보는 이전 시점의 장기 기억 정보 CT-1과 방금 계산한 새로운 기억 정보 C 틸다를 조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시점의 장기 기억 정보에 망각 게이트를 곱해가지고 이전 장기 기억 정보를 일부 망각을 하고, 대신 새로운 기억 정보에 입력 게이트를 곱해가지고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서 이것들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한 값을 최종적으로 T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장기 기억 정보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문맥 정보, 요 문맥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산을 한 현재 시점에서의 장기 기억 정보, 요것에다가 결과 게이트, 출력 게이트라고도 하죠. 요 출력 게이트를 곱해가지고 현재 시점의 장기 기억 정보로부터 얼마만큼을 출력으로 쓸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시점의 문맥 정보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LSTM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입력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장기 기억 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정보는 또 망각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RNN에 비해서 장기 기억 능력이 좋아지고 또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 LSTM은 여러분이 봤을 때도 다소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느낄 텐데요. 이러한 복잡성을 개선을 한 것이 GRU, Gated Recurrent Unit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GRU는 LSTM의 특징과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모델을 더 경량화하고 조금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LSTM에서는 문맥 벡터 HT와 더불어서 장기 기억 벡터인 CT가 있는데,
GRU 같은 경우에는 HT와 CT, 그러니까 문맥 벡터와 장기기억 벡터 CT를 둘 다 통합해서 그냥 HT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U는 LSTM처럼 게이트가 있는데 3개가 아닌 2개로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업데이트 게이트로 이전 문맥 벡터 HT-1과 그리고 현재 입력 벡터 XT를 조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고, 업데이트 게이트는 새로운 문맥 벡터를 계산을 할 때 이전 문맥 벡터와 그리고 새로운 정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리셋 게이트는 새로운 정보를 계산을 할 때 이전 기억 정보를 얼마나 망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LSTM에 있는 포겟 게이트와 비슷한 방식이죠. 이 두 게이트를 계산을 하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의 새로운 정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 H-hat이라는 것인데, 요 H-ha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력 벡터 XT와 그리고 이전 문맥 벡터 HT-1을 조합을 하는데, 이 HT-1에 리셋 게이트를 곱해가지고 이전 문맥은 어느 정도 좀 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입력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방금 계산한 현재 시점에서의 새로운 정보, 요 HT-hat과 그리고 이전 문맥 벡터, 요 HT-1을 조합을 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의 HT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요 업데이트 게이트, ZT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중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게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전 문맥 벡터를 더 많이 사용을 할지, 혹은 현재 시점에서 발견한 새로운 정보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할지를 이렇게 가중 합산을 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의 문맥 벡터, 요 HT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GRU 또한 LSTM과 같이 문맥 정보와 현재 입력을 기준으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기억하고, 이를 통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순환신경망과 LSTM, GRU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TM과 GRU는 게이트를 활용해서 입력과 문맥 정보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는 기억하고 또 불필요한 정보는 망각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래전 입력 정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은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그냥 바로 잊어버리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단순 RNN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문맥 벡터 H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입력 정보들이 덮어 씌워지게 되고, 오래전 정보는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잊혀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기억 능력은 LSTM과 GRU가 RNN에 비해서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능도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LSTM과 GRU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덧셈 연산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아까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덧셈 연산이 있고, 또 LSTM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덧셈 연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덧셈 연산은 아까 RNN에서 그 기울기 소실과 기울기 폭주,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WHH라는 행렬이 계속적으로 곱해지면서 기울기가 1보다 커진 게 계속적으로 곱해지거나, 혹은 기울기가 죄송합니다. 잘못 표현했는데, 요 WHH라는 값이, 절대값이 1보다 큰 값이 계속적으로 곱해지면은 경사도가 매우 커지고, 반면에 WHH가 1보다 작은 게 계속적으로 곱해지면은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어서
학습이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LSTM과 GR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덧셈 연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곱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계속적으로 또 덧셈 연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GRU에 비해서 그레디언트 베니싱과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 문제가 훨씬 더 적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순환신경망은 여러 구조가 존재합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처럼 LSTM 또는 GRU 셀에 대해서 한 개층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서 순차적인 정보를 더 복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에서 끝 정보를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에서부터 시작 순서로 이렇게 고려를 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RNN 모델이 오래전 정보를 망각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시작에서 끝 순서로 입력을 넣게 되면은 시작 부분의 입력 정보들이 망각이 되게 됩니다. 이때 끝에서 시작 순서로 입력을 넣는 것도 고려를 같이 하게 되면은 시작 부분의 입력 정보들이 또 가장 최근에 이렇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시작 부분의 입력들이 망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 시작에서 끝, 그리고 끝에서 시작, 양방향으로 같이 고려하는 구조를 바이디렉셔널 구조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좀 더 긴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더 긴 입력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기억 정보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추론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순차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있습니다. 이전에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할 때 한 개의 RNN 모듈이 영어 입력과 그리고 한글 출력을 둘 다 담당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를 영어만 담당하는 인코더와 한글 출력만 담당하는 디코더 두 개의 모듈로 분리를 해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코더의 마지막 문맥 벡터, 이것을 디코더의 제일 첫 문맥 벡터로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입력 문맥에 대응하는, 여기에 있는 I love you 라는 문맥에 대응하는 한글 문장을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LSTM과 GRU의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장기 기억 능력을 갖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그럼에도 길이가 매우 긴 경우, 예를 들어서 입력 길이가 100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체 입력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번역의 경우에는 입력 문장의 단어 개수가 10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단순히 문맥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번역을 해야 하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텐션 기법이라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먼저 인코더에는 각 입력에 대한 은닉 벡터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닉 벡터 혹은 문맥 벡터들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생성을 할 때 각 시점별로 은닉 벡터 중 어떤 것을 더 집중해서 볼지 가중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라는 단어를 생성을 할 때 이게 I라는 단어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I와 뜻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I에 해당하는 문맥 벡터를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어텐션 가중치를 0.5, 다른 문맥 벡터에 비해서 가중치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더 크게 보고, 그리고
뭐 다른 것은 0.3, 0.1, 0.1 이렇게 그 어텐션 가중치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텐션 가중치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 제라는 요 시점에 대해서는 이 문맥 벡터를 그 디코더의 첫 번째 타임 스텝의 문맥 벡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0.5 곱하기 i의 문맥 벡터 그리고 0.3 곱하기 m이라는 단어의 문맥 벡터 더하기 0.1 곱하기 더하기 0.1 곱하기 스튜던트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첫 번째 요 문맥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문맥 벡터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요 제라는 단어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문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각각의 문장 내의 각 입력들에 대해서 요 각 입력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서 훨씬 더 긴 입력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텐션 기법은 최신 언어 모델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라는 구조의 일반적인 그 원천적인 기술이 되고 다들 알고 있거나 사용을 하는 챗GPT에서도 이러한 어텐션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